근데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갭 투자하고 월세를 살 것 같고 좀 유망한 지역에 갭 투자를 해서 월세로 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은 지금 요 MZ세대를 위한 네. 재테크 방법 네, 어쨌든 종잣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재테크 팁 같은 거 재테크 팁은 일단 무조건 선저축. 무조건 선저축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이런 정보들이 풀려가지고 귀를 닫잖아요. 또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근데 저는 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1억으로 뭘 해요 요즘에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치고 또 1억 모은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이 마인드 개조만 되면 사실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부터 좀 개조를 해야 되고, 그 개조가 됐으면 진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래서 저축 카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네. 저축 카페도 있어요? 네. 짠순이 막 그 닉네임이 대왕소금이에요. 그 카페지기 닉네임이. 그런 분들만 모인 곳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저축률 80% 미만은 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축률 50%예요 이러면 솔직히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대단한 건데, 거기서는 80%까지 찍으셔야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는 게 이제 은행에 돈을 넣고 은행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저축 중에 적금 상품인 거고, 뭐가 됐든 투자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안 쓰고, 그러니까 수입의 한 80%를 저축이든 투자든 뭔가를 하는 거죠. 해야 하는 적립식 재테크. 펀드에 넣든. 그러니까 어쨌든 자산을 사는 영역으로 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80%까지 해보는 걸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위한 방법은 너무 많아요. 아까 말했던 알뜰폰도 있고, 교통비 아끼는 것도 있고, 택시 당연히 타면 안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덜 쓰고 더 벌자 이 안에서 되게 심플하게 가야지, 이거를 너무 막 기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전 좀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한 80%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 네네. 내 수입에 얼마가 됐든 80%는 무조건 저축을 하는. 저축과 투자. 근데 사실 진짜 아까 이거 촬영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저는 적금하신 분들이 제일 승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1년, 지켰잖아요. 맞아요. 지난 1년은. 특히 올해 엄청 빠졌죠. 네. 지금 오히려 제일 웃고 있는 분들은 2, 3%라도 확정된 금리를 받는, 그렇죠. 이유를 받는 분들이 제일 승자가 아닐까.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들고 있는 건데, 이 청년들은 청년 단어가 붙은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 전세대출, 청년 적금, 그리고 청년 어쩌고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자분들은 좀 다르긴 한데 34살까지, 남자분들은 36살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혼, 기혼 상관없이? 네네네. 네. 34살, 36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했던 것도 있는데, 청년 희망 적금 같은 경우도 뭐 이벤트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면은 연 9%예요. 사실 연 9%를 확정으로 받는다는 거는 엄청난데 9%면? 진짜 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코인은 제가 보니까 무슨 몇만 %까지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익숙해지셔서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나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잃은 자는 말이 없어서 모르는 거다, 우리가. 네,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9%는 사실 엄청 큰 거고, 이걸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내가 당장 10% 수익을 낼 수 없다면 내 현실 소비에서 10%를 줄이는 건 너무 쉽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기프티콘 한 20% 할인하는 거 진짜 많아요. 어플 같은 데 들어가면. 그거 이제 받고. 아니 편의점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뭐 요기요나 롯데마트. 장 볼 때도 기본 10%를 깔고 살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을 받고. 그런 거를 막 귀찮아가 아니라, 우리 만약 10% 수익 무조건 줄게요 하면 귀찮아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10% 할인되는 거에서는 되게 다들 귀찮아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아. 나이가 적은데 저도 뭐 이렇게 배민이나 네. 이렇게 시켜 먹어보면 네네. 없던데 쿠폰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파는 쿠폰이 뭐 이제 일상 카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어플. 따로 있어요? 그런 어플에 들어가면 요기요 할인권이 이제 10%부터 팔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면은 사실상 배달비 세이브 정도? 요즘 배달비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요즘 배달비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교촌치킨 시키실 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교촌치킨 6마리 시켜요. 네. 그럼 배달비는 4,000원을 몇 명이서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배달비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기요 10% 할인권 이런 거는 해볼 만한 거죠. 그럼 청년 전세대출을 받으면은 뭐 어떤 이율 혜택? 1.8%.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 옆집 사는 분이 1,060이었는데 저는 전세이자 10만 원만 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0만 원 세이브. 그게 무조건 해야겠는데요? 진짜 무조건. 전세로? 네. 그 카카오뱅크가 그리고 심지어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은행 안 가도 되고 그냥 비대면으로 이제 서류 몇 개 제출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청년 그게 되고. 네, 청년 전세 대출. 그래서 프리랜서도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 주식도 있고 뭐 네. 부동산 쪽도 뭐 하세요? 부동산은 이제 내 집 마련을 작년에 했고 네. 뭐 이렇게 제가 다른 영상 보니까 되게 임장 무슨 카페 뭐 네. 임장 모임 그런 데서 네. 다니셨다고 하던데. 네네네. 유료 임장 모임이 있어요. 한 매달 10만 원씩 내고 매 주마다 주말에 2030 한 몇 명 모여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목적은 있어요, 다들? 포항, 천안, 네, 지역을 정하고 네. 그 지역의 대장 지역 있잖아요. 천안이면 신불당, 구불당 이렇게 있으면 신불당 가서 거기에 또 대장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같이 임장하고 부동산 같이 들어가서 얘기 나누고 이런 모임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주택, 아파트 이런 네, 쪽? 아파트, 거의 아파트. 아파트. 네네네.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얘기 나누고 살 사람들은 진짜 거기 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임장 카페 모임 이런 데 다녀보면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엄청 도움되는 게 20대들은 대부분 진짜 이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 거의 그 모임이 비슷해요. 술자리, 그냥 동창들 자리, 그냥 나가서 하는 얘기 다 똑같고. 그쵸. 근데 이제 여길 가보면은 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물론 열심히의 기준은 모두가 다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부동산을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한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부동산 사장님을 진짜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비슷한 연령대인데도? 네, 저랑 2살 차이인데. 그래서 그때 저는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원래 후기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네. 제가 오늘 첫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이러면서. 근데 못 찍겠는 거예요.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그 정도로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다는 거를 이렇게 말로 듣는 거랑 실제로 겪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같이 이렇게 다녀보는 것도 좋겠네요. 여러 의미에서 좋아요.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아요. 왜냐면 내 인생을 되게 부정당하는 느낌도 들고 그렇긴 하지만 그걸 겪지 않으면 모르죠. 이렇게 뉴스나 기사, 뭐 유튜브에서 보는 내용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분류가 돼 있나요? 20대 임장, 30대 임장? 아니요. 이렇게? 그냥 대부분 근데 2030이었어요. 제가 갔던 그래요? 곳은. 근데 만약에 50대, 50대도 있는 카페라면은 아마 좀 나이대별로 이렇게 나눠주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쪽 재테크는 앞으로 좀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아,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실거주 내 집 마련인데 미주부님 하셨잖아요. 네, 하고 있어요. 이제 내 집을 마련했고 거기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주부님 채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채널에서는 이제 갭 투자 얘기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갭 투자하고 월세를 살 것 같고 다음 지금 2년 실거주 끝나야 되잖아요. 양도세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네. 용인에 있는 집을 안 사고 네네. 좀 더 이제 좀 유망한 지역에 갭 투자를 해서 월세로 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깔고 앉으려면 훨씬 더 큰 돈이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지역을 못 가요. 그렇죠. 네, 좀 낙후되는 곳을 가야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같은 현금이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서울권도 다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신분당 라인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조금 후회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 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20대는 갭 투자에 월세 살아라. 근데 안 들려요. 이게 또 실제로 자기가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이 등기 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등기를 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후회를 하는 거라서 다음 이제 내년 여름쯤 되면은 집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빼고 아마 제가 그때는 진짜 원했던 갭 투자 월세로 가지 않을까. 저도 이제 프리랜서니까 서울에서 미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용인 서울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한두 시간 걸려서 조금 근처로 오지 않을까 월세로. 그리고 20대만 몸테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30대 때 몸테크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이제 아이도 생각해야 되니까 몸테크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딱 정말 이때 아닌가. 그래서 이때를 놓쳤다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무조건 이제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얘기하면은 저는 20대가 제일 조금 빨리 알면 좋은 게 내 집 마련이 꼭 내가 사는 집 마련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갭 투자라는 말이 싫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싫어하지? 그것 때문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됐다고. 네, 부동산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투기의 거예요. 원흉이다, 투기꾼이다. 네, 뭐 투기의 이런 거? 원흉이다. 맞아요. 근데 일부 맞는 영역도 있지만 그 내 집 마련이 꼭 내 집 마련이 아니라는 게 저는 약간 찜꽁해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서울집 절대 못 사거든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찜꽁해놨다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를 절대 내 몸값이 올라가는 속도를 물론 맞출 수는 쉽지 않죠. 힘들다고 봐야죠, 거의. 쉽지 예. 않고 그리고 물가가 기본으로 3%씩 올라가면 내 연봉도 기본으로 3%씩 올라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똔똔. 네. 근데 적어도 더 올라가야 이게 맞춰지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8%가 넘으니까 물가 자신. 그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내가 만약에
만약에 집에 2억을 넣었다. 그러면 왜 이걸로 투자를 해요라고 하시는데 이걸 왜 투자 수단으로 쓰냐. 지금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찬반의 그런 거잖아요. 왜 집을 투자 수단으로 쓰냐. 근데 저는 만약에 집에다 2억을 넣었는데 그게 아무 움직임도 없다면 차라리 은행 넣는 게 낫지 않나? 그럼요. 아예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수단이라는 걸 좀 빨리 인지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약간 그 말랑말랑이죠. 자본주의라는 그 포장, 이쁘게 된 포장지에 많이 오래 속았던 거죠.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 이런 미디어의 프레임에 너무 오래 있었고 그거를 깨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엄청 많은 거 보면서 아, 왜 저 집, 저걸,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없냐. 이런 한탄만 오래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집이 많은 데가 사실 집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 2022년, 3년, 4년까지도 서울은 그 수요 대비 공급이 반도 안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공사는 좀 중단되고 있고. 그런 걸 따졌을 때 빨리빨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꼭 내 집이, 아, 난 서울 못 사. 이게 아니라 무조건 어느 곳이라도 다른 내 집 마련을 좀 해두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우리가 기사나 뉴스 이런 걸로 되게 부정적인 걸 접하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 쪽에 있었거든요. 방송국 뉴스.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도 조회수 싸움이에요. 유튜브도 조회수 싸움이듯이 기사도 조회수 싸움이고 클릭 싸움이고 1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말고 현장을 좀 많이 돌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은 오히려 아직도 막 지금 미분양 이러는데 사실 현장은 좀 여전히 분당 같은 데는 어제 올라왔는데 내일 팔리고 오늘 팔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은 좀 다르구나. 그리고 법원 경매에 가보면은 여전히 한 건당 30명씩 입찰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좀 진짜 현장을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도 해보셨어요? 경매도 했죠. 해보셨어요? 43명 중에 2등까지 했었어요. 진짜 너무 막 당첨 안 됐고? 네, 당첨은 안 됐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경매는 그 시간에 그 지역에 나야 되는 걸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회초년생의 가장 큰 강점은 시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경매가 뜰 때까지.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법원 경매에 들어가면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라는 이제 덜 쓰기를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담은 책을 이제 2020년 12월에 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채널 메시지가 덜 쓰고 더 벌자거든요. 그러니까 덜 쓰기 챕터는 그걸로 좀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더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버는 내가 되는 법이라는 책으로 최근에 이제 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된 내용은 제가 재테크 유튜브를 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해보니까 좀 이거는 꼭 시청자들이 구독자분들이 좀 조심해야겠다 싶었던 게 다 본인 방식의 성공 방정식을 얘기해요. 미주부님은 미국 주식, 부동산 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또 유튜브 잘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근데 그들의 성공 방정식이지 나의 성공 방정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원숭이가 헤엄치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나무를 타야 되는데 자꾸 물고기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번아웃이나 현타, 뭐 이런 남과 비교하는 거 이런 걸 느끼면서 이런 남과 비교하는 시간만 빼도 진짜 시간이 많구나를 느끼면서 나답게 더 버는 게 뭘까? 나답게 더 벌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그 책에 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도 뭐 단타가 맞는 분도 있고 장기 투자가 맞는 분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다운 게 뭔지 나답게 더 버는 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좀 책을 썼습니다. 결국에 저는 제일 저다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각자의 나다움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더 버는 내가 되는 법. 더 버는 내가 되는 법. 네. 자, 지금까지 김짬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20대 분들이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더 벌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